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3년 3월 10일 시행한 기출문제 제1과목 공기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통과 풍량이 320m/s/min일 때 표준 유닛형 에어필터의 수는 약 몇 개인가? 자, 나머지 조건 보면요. 통과 풍속이 1.4m/s, 통과 면적이 0.3m의 자승, 그리고 단 유효 면적은 80%이다 해가지고 조건을 줬네요. 자, 여기서는 풍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Q는 A, V라고 해가지고 Q가 풍량이고 A는 면적, V는 속도가 돼요. 자, 그럼 단위로 쓰게 되면 풍량은 m/s/s가 되고 면적은 m의 자승 곱하기 속도는 m/s니까 요거 곱하면 m/s/s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 1번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n이 붙습니다. 요게 뭡니까? 개수. 자, 그러면은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풍량이 320m/s/min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Q는 지금 320m/s/min인데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자, 세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누기 60 하게 되면은 m/s/s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Q는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5.33 m/s/s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Q는 5.33. 자, 5.33은 면적 A 0.3이네요. 0.3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1.4 인데, 자, 중요한 거 단 유효 면적은 80%다 했기 때문에 자, 0.8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요 n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n 구해보면 n은 얘들 다 내려가잖아요. 0.3 곱하기 1.4 곱하기 0.8 분의 5.33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15.86개이기 때문에 요거 반올림 하셔야 돼요. 15.86개니까 15개보다는 높은 개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16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 1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난방 방식 중 낮은 실온에서도 균등한 쾌적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해가지고 쾌감도가 가장 좋다. 복사난방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다음과 같은 습공기 선도상의 상태에서 외기부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했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우선은 구성도하고 습공기 성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외기가 들어와요. 외기가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습공기 선도를 보니까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 그러면 뭐예요? 여름철이거든, 여름철. 그럼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가 높은 외기가 들어와요. 그럼 실내 공기랑 만나가지고 혼합 공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실외 공기, 외기, 얘가 실내 공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3번 혼합 공기가 생기는 거죠. 혼합 공기. 그리고 요 혼합 공기가 냉각기를 통과해가지고 냉각이 되는 거죠. 냉각이 돼서 이제 제열기로 살짝 가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내로 취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 다 쓰고 남은 공기는 리턴을 시키는 거죠. 일부는 당연히 배기를 시킬 것이고 그게 이렇게 냉각, 제열, 이제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외기부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외기는 1번에서 3번까지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냉방부하라는 거는 실내의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름철 실외기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얘랑 실내 공기랑 섞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실내 공기라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 녀석이 요렇게 돌아와서 외기 뜨거운 공기랑 만나가지고 실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 냉방을 했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외기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외기를 만나는 바람에 얘가 온도가 살짝 올라가서 혼합 공기 3번이 되는 거예요. 즉 외기 부하라는 거는 실내 리턴 에어를
가열시킨 요 2번, 3번 구간이 되는 거죠. 2번이 리턴 에어잖아요. 요렇게 돌아온 리턴 에어란 말이야. 리턴 에어를 외기가 만나가지고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그에 반해 온도가 낮은데 야가 야를 데워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외기 부하는 요 3번과 2번 사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실내 환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외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요거를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G 곱하기 H 3번 빼기 H 2번이 되겠죠. 엔탈피를 나타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엔탈피를 I라고 썼네요. I3 빼기 I2.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므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냉방부하 종류 중 현열로만 이루어진 부하로 맞는 것은, 현열이라는 것은 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1번이겠죠. 조명에 의한 발생 열량. 그럼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2번은 인체, 수분 존재해요. 그 다음에 3번에 문틈으로 발생하는 거,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 수분 존재하잖아요. 그럼 4번에 실내 기구로부터 발생 열량 했기 때문에, 자, 실내의 모든 기구예요. 모든 기구이기 때문에 가습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세탁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잠열부하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에 헤파 필터에 적합한 효율 측정 방법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답 그대로 나와요. 4번 DOP법. 헤파 필터 DOP법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 냉방 시 침입 외기가 자, 그 다음 6번 문제. 냉방 시 침입 외기가 200m 삼승/h일 때 침입 외기에 의한 손실 부하는 약 얼마인가? 단, 외기는 32도씨, 요거 공고 온도고, 그 다음 절대 습도가 0.018kg/kg, 그리고 실내는 27도씨, 절대 습도가 0.013kg/kg이며, 침입 외기 밀도가 1.2kg/m 삼승, 공공기 정압 비열이 1.01kJ/kg 독해, 물의 증발 잠열이 2501kJ/kg이다. 해서 킬로줄로 줬네요, 열량을.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외기에 의한 손실 부하거든요. 그럼 외기라는 게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서 외기 부하가 되는 건데, 외기라는 거, 외기 공기라는 건 따지고 보면은 습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기 공기. 외기 공기는 따지고 보면 습증기이기 때문에 수증기와 건증기가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녀석의 손실부하, 즉 전체 열량을 구하려면 건증기 열량과 수증기 열량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건증기라는 거는 현열 QS예요. 그럼 QS는 GC 델타 T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수증기는 잠열이겠죠. QL은 GR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절대 습도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델타 X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열량을 구해봅시다. 우선은 현열량 QS는, 자, G가 지금 침입 외기가 200m 삼승/h가 침입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200인데 요게 G가 아니잖아요. 곱하기 공기의 밀도 1.2를 해줘야지 요 녀석 G가 되는 거죠. kg/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열 C는 얼마냐? 자, 여기서는 공기의 비열 0.24가 아니에요. 킬로줄로 줬어요. 1.01 kJ/kg 독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C가 되고, 곱하기 온도차는 32 빼기 27도씨죠. 32 빼기 27도씨인데 뭐예요? 켈빈으로 나타냈거든. 그럼 얘가 도시가 아니고 독해가 되는 거지. 왜? 선생님, 273도씨 각각 더하지 않았는데 왜 독해가 돼요? 더해볼게요. 더하기 273 더하기 273 하게 되면은 결국 빠지잖아요. 결국은 같은 수끼리 빼지니까 얘가 도시도 되고 독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일 때는 굳이 절대 온도로 환산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현열량 QS를 구해보면은, 자, 단위 kg 사라지고 독해 사라지죠. 그럼 남는 kJ/h. 자, 요게 1212 kJ/h가 됩니다. 요 녀석이 건증기의 열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QL 한번 구해봅시다. QL은 G 똑같죠? 200 곱하기 1.2 하면 kg
per hour가 되는 거고 곱하기 자 잠열이 2501 kJ per kg이랍니다. 근데 단위를 밑에 쓸게요. 칸이 없어서 kJ per kg 곱하기 자 델타 X죠. 델타 X는 0.018 빼기 0.013이 되겠죠. 이 녀석이 델타 X 절대속도 kg per k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 kg 사라지고 kg 사라지니까 남는 거 kJ per hour 해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3001.2 kJ per hour가 돼요. 즉 요 수증기 열량이 요 값이 되는 거고 건증기 열량이 요 값이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1212 더하기 3001.2 해보니까 답은 4213.2 kJ per hour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213 kJ per hour.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그림의 방열기 도시기호 중 WH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방열기 도시기호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매니에가 10, 그 다음에 WH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1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매니에 있는 게 쪽수예요. 방열기가 라디에이터죠. 그게 몇 쪽으로 돼 있노? 얘 같은 경우는 10쪽으로 돼 있는 거고 자 얘는 형식 이 방열기의 형식은 WH 벽걸이 수평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월 호리젠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호리젠탈 대신에 예를 들어서 V가 들어갔다. 그럼 벽걸이 수직이죠. 버티컬 해가지고 그래서 요 녀석의 형식은 벽걸이 수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유입간경 그리고 얘가 유출 간경. 들어오는 간경이랑 나가는 간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형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3번 방열기의 종류 또는 형식. 자 그 다음 8번 문제. 열동식 트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방열기에 생긴 응축수를 증기와 분리하여 보일러에 환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놈이 답이겠죠. 그래서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댕기게 되면은 그 응축수가 배관을 때리는 수격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랑 증기를 분리해서 배출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8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 공기조화를 위해 사무실의 외기온도 마이너스 10도씨, 실내온도 22도씨일 때 면적 20m 자승을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은 얼마인가? 단 구조체의 열 관류율은 2.1 kcal/m 자승 아워 도시이다. 해서 자 면적과 열 통과율, 열 관류율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공식입니까? Q는 KF 델타 T죠. 열량은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류율 같은 말이죠. 열 관류율 곱하기 면적에다가 온도차 하게 되면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열량 Q는 지금 K가 2.1 kcal/m 자승 아워 도시가 되고요. 곱하기 면적은 20m의 자승 곱하기 온도차는 22도씨 빼기 마이너스 10도씨가 되겠네요. 도시. 자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미터 자승 날아가고 도시 날아가니까 kcal/h라는 열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대로 구해 주시게 되면은 답은 1344 kcal/h. 자 이런 문제는 한 개 주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공기조화 설비 방식의 일반 열원 방식 중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와 보일러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공조 방식의 관련된 장치가 아닌 것은 했네요. 자, 이중 효용 흡수식이라는 거는 자, 우선은 흡수식 냉동기는 발생기, 응축기, 그 다음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가 된다면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는 거는 이 발생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닌 것은 했거든요. 1번에 보시면 발생기, 흡수기, 입형 보일러. 그래서 한 개는 발생기 쓰고 한 개는 입형 보일러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응축기, 증발기, 관류 보일러 맞고요. 3번에 재생기, 응축기, 노통, 연관 보일러 맞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응축기, 압축기, 수관 보일러 돼 있는데 흡수식 냉동장치에 압축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므로 1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공기조화 방식의 분류 중 전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인 유닛 방식이겠죠. 그래서 유인 유닛 방식이라는 거는 공기조화기가 이렇게 있고 실내에 유닛이 설치가 되겠죠. 이게 유인 유닛인데 유인 유닛.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냉방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쿨링 코일일 거고 여기 송풍기가 딱 존재하겠죠. 그리고 쿨링 코일이라는 거는 냉동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냉동기의 배관이 이렇게 쿨링 코일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배관을 한 개 더 빼가지고 여기 유닛에다가도 설치를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열교환이 잘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에서 치출을 합니다. 공기를 딱, 냉각시킨 공기를 치출을 딱 해가지고 유인 유닛에 탁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첫 번째 송풍기를 통과한 요 공기가 1차 공기, 실내에 있는 공기가 2차 공기. 그럼 요 1차 공기가 노즐을 통해서 치출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2차 공기가 이렇게 유인돼 가지고 혼합돼서 치출됩니다. 이때 요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서 열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유인 유닛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요 송풍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있을 거고 냉동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기수 방식이다. 자, 그래서 11번에 전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인 유닛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습공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상대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돼 있는데, 상대 습도라는 거는요, 어떤 상태의 공기가 포함한 수증기량과 최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수증기 분합에서 습공기가 가진 압력 보통 대기압은 그 혼합 성분인 공공기와 수증기가 가진 분압의 합과 같다. 2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습공기압이라는 거는, 습공기가 뭐예요? 수증기랑 공공기랑 같이 갖고 있는 거. 얘는 결국은 공공기압 더하기 수증기압과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되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3번에 습구 온도는 주위 공기가 포화 증기에 가까우면 건구 온도와의 차는 커진다 돼 있는데 작아져요. 자, 그 다음 4번에 엔탈피는 0도씨 공공기의 값을 593kcal/kg으로 기준하여 사용한다 돼 있는데, 엔탈피는 0도씨 공공기의 값을 0kcal/kg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0kcal/kg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공기 엔탈피 구하는 공식 H는 습공기 엔탈피 0.24T로 구하게 되죠. 요게 공공기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다 쓰게 되면은 X에 0.44T 더하기 597.5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엔탈피 0도씨 공공기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2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구조체의 손실부하 계산 시 내벽이나 중간층 바닥의 손실부하를 구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온도차를 구하는 공식은 단 TR 실내의 온도, 그 다음 TO는 실외의 온도라고 했네요. 자, 적용온도입니다. 적용온도. 적용온도 구하는 공식은 실내온도 빼기 평균온도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실내온도 TR 빼기 평균온도니까 2분의 TR 더하기 TO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14번. 인텔리젠트 빌딩과 같이 냉방부하가 큰 건물이나 백화점과 같이 잠열부하가 큰 건물에서 송풍량과 덕트 크기를 크게 늘리지 않고자 할 때 공조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자, 부하는 큰데 송풍량이나 덕트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부하를 떨어뜨리려면 온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14번의 답은 2번 저온 공조 방식이 됩니다. 자, 다음 15번. 열교환기를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판형 열교환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에요. 케틀형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판형이 아니고 원통 다관식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16번 문제. 직교류형 냉각탑과 대향류형 냉각탑을 비교하였다. 직교류형 냉각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직교류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교, 이렇게 열교환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대향류라는 거는 반대 방향,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설치할 수도 있죠. 대향류. 그리고 직교류 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에서는 직교류형 냉각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물과 공기의 흐름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맞죠?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냉각탑 설치 면적은 크고 높이는 낮다 돼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직교류보다 대향류가 효율이 좋아요. 그 말은 직교류보다 대향류는 같은 효율일 때 면적은 작아져도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직교류는 대향류보다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대향류는 수직으로 설치하면 높아요. 거기에 비해서 설치 높이는 낮아요. 자, 그러므로 2번도 맞겠죠. 냉각탑 설치 면적은 크고 높이는 낮다. 그럼 3번에 대향류형에 비해 효율이 좋다? 요게 틀렸겠죠. 대향류형에 비해 효율은 나쁘다. 그래서 16번에 틀린 건 3번이고 4번은 한번 읽어보면 냉각탑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여기가 온도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17번. 기화식 가습장치의 종류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가습장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분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화식이 있고요. 요 기화식을 증발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기식. 말 그대로 증기를 그냥 분사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수분무식이랑 기화식은 별도의 종류로 나뉘는데, 수분무식은 원심식, 초음파식, 분무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화식은 회전식, 모세관식, 적화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7번에 기화식 가습장치 종류로 옳은 것은 회전식, 모세관식, 적화식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17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증기난방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증기난방은 기본적으로 고온고압입니다. 자, 1번에 열의 운반 능력이 크고 예열시간이 짧다. 고온고압이니까 순간적으로 가열하겠죠.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한냉지에서 동결의 우려가 적다. 그렇죠. 온수 배관에 비해서 그 배관 안에 물의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냉지 동결의 우려가 적다.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환수관의 내부 부식이 지연되어 강관의 수명이 길다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어요. 환수관의 내부 부식이 발생되어 강관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틀린 건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은 온수 난방에 비하여 방열기의 방열 면적이 작아진다. 그렇죠. 보유 열량이 크기 때문에 온수 난방보다는 방열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19번. 공기 세정기의 구조에서 앞부분에는 세정실이 있고 물방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뒷부분에는 무엇을 설치하는가? 자, 예를 들어 공조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코일이 있을 거고 에어와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어와셔라는 거는 가습장치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요 에어와셔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고, 그죠? 막 방향이 자기 멋대로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일정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비산 방지장치라고 해가지고 엘리미네이터를 설치하죠.
일종의 뭐 다공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공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튀더라도 이렇게 균일한 흐름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엘리미네이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는 냉방 과정에서 현열비는 했습니다. 자, 현열비 SHF라는 거는 QS 더하기 QL분의 QS로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거 결국 뭐예요? 전열, 전체 열량 분의 현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습공기 전도에서 뭐가 현열이고 뭐가 잡열이냐? 현열이라는 거는 습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밑에 라인이죠. 그래서 요 밑에 라인이 현열 Q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잡열이라는 거는 습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습도가 변하는 요 구간이 잡열 Q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엔탈피 값으로 갖고 가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QL,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QS, 현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열분의 현열이니까 쓰게 되면 엔탈피 값으로 나타내면 전열이 뭡니까? 요 전체 열량 H1 빼기 H2, H1 빼기 H2 분의 현열이니까 현열 뭐예요? 요거 HC 빼기 H2, HC 빼기 H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